안녕하세요. 복달입니다. 오늘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저자 한성희. 저자 한성희는 이한정신건강의학과 의원원장, 정신분석가이자 소아정신과 의사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했으며 20년 넘게 국립서울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방문 교수와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고려대학교와 성균대학교 의과대학 외래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이제 나를 안아줘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40년간 2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정신분석 전문의이며 딸 아이의 엄마인 저자는 1살 아기부터 85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든 만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평생에 걸쳐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지켜보고 치유해 왔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만큼은 평범하고 서툰 엄마였습니다. 여느 엄마들처럼 딸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특별한 아이처럼 보였고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기대와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진심으로 말리기도 하면서 속을 끓인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공부를 위해 떠난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딸이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님을. 이제는 독립할 만큼 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랫동안 진료실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에겐 해주었지만 정작 30년을 키워온 딸에게는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예기치 않는 시련의 연속이지만 그 와중에도 재미와 의미와 성장의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훗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이 책이 이 세상 모든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1. 세상에서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은 너 자신이다. 세상과 자아에 대하여. 못된 딸이 되라. 울고 싶으면 울어라.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란 없다. 조건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에 대하여.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는 법. 잘 부탁하기, 잘 거절하기. 지나가는 일들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말기를. 어설픈 이기주의자가 아닌 단단한 개인주의자로 살아갈 것. 챕터 2. 모든 일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 것. 일과 인간관계에 대하여. 좋은 직장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안전한 길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 아무도 너에게 슈퍼우먼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40년 동안 일하며 배운 것들. 소심해 보이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완벽주의자보다 경험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회사라는 조직에서 여성이 성공한다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챕터 3. 어떤 삶을 살든 사랑만큼은 미루지 말 것. 사랑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든 사랑만큼은 미루지 마라.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남자를 만날 때 꼭 기억해야 할 니체의 질문.
섹스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결혼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다. SNS가 외로움까지 치유해주지는 않는다. 존중과 예의로 대하는 사람만을 사랑할 것. 챕터 4.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은 그냥 쉬게 둘 것. 감정에 대하여. 자존감. 사랑받는 일에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울. 우울은 무너진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라는 신호다. 불안. 지금 불안하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시기심. 누군가 너를 시기한다면 그만큼 너가 성공했다는 뜻이다. 피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신으로. 분노. 발끈하지 말고 더 우아하고 단호하게 표현할 것. 독립. 엄마를 떠나 어른으로 살아갈 너에게. 챕터 5. 너무 서두르지 말 것. 그리고 천천히 뜨겁게 살아갈 것. 인생에 대하여. 더 이상 부모 탓하지 마라. 인생의 마지막에 덜 후회하고 싶다면. 오래 보고 싶은 친구가 된다는 것. 돈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돈 때문에 울게 되는 날이 온다. 마흔 이후의 아름다움은 라이프 스타일로 결정된다. 삶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진짜 공부.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네, 목차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딸아, 사랑한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말은 곧 네가 어떤 선택을 하건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네가 그랬듯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렴. 해보고 안 되면 뭐 어떠니? 까짓것 쉬어가면 그만이다. 최소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바보는 아니니까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냥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너를 항상 응원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여자의 미덕을 이야기하고 모성을 운운하면 귀를 닫아버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해라. 만약 상대방이 참 못됐다라고 말하면 칭찬으로 들어라. 그래야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자기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자기 안에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수치심, 죄책감, 불안, 시기심 등이 올라와도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당연하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게 사람이니까. 좀 잘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충분히 이해해. 하는 식으로 다독여져야 한다. 이것이 정서적 여유이고 마음의 탄성이다. 딸아,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진정한 이기주의자란 자신의 길을 갈 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에 당당하게 맞서라. 내가 스스로를 아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너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딸아, 냉소가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좌절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냉소로 자신을 무장한 사람은 그저 제자리만 맴돌 뿐이라는 것이다. 나중에는 해본 게 없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 냉소야말로 절망에 빠진 인간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 결국 스스로를 망치게 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따라 중요한 것은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주부냐 워킹맘이냐가 아니다. 내가 그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했느냐 하는 점이다. 어떤 것을 택해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조차 나의 선택이라고 여기는 태도와 누구 때문에 처한 상황이라며 억울해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사람만이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자기만의 내공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 이별을 굿바이라고 한다. 굿바이. 쉬운 말이지만 이보다 실천하기 힘든 말이 또 있을까? 그러나 아픈 사랑일수록 잘 떠나보내야 한다. 떠나보낸다는 것은 상실과 분노의 감정을 잘게 부수어 흘려보낸다는 뜻이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통증이 있으면 성장이 있는 이치를 아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랑을 홀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더 넉넉하게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따라 나와 안 맞는 상사와 동료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다. 지금 있는 직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안 맞는 상사나 동료 때문에 고민이라면 나는 일단 견뎌보려고 말하고 싶다. 죽어라 견디다 보면 알게 된다. 정말 그 사람과만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나의 태도를 고쳐야 하는 건지 말이다. 따라 분석 철학자 토머스 니겔은 당신의 삶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체로서의 당신의 의미를 설명하는 해석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성공과 실패, 분투와 실망은 전체로서의 삶의 부분들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우리가 타인의 행복, 일시적인 관심, 얻지 못한 욕망 등 부분에 일희일비하는 건 전체로서의 삶의 의미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비록 부분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전체로서의 나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풍랑이 와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법이다. 따라 SNS로 외로움을 달래려 하지 마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때론 단점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꺼내 피드를 훑기 전에 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면 어떨까? 밥은? 건강은? 무슨 일은 없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항상 온라인 세상에서만 주고받느라 육성으로 들어본 적 없는 서로의 안부인지도 모르겠다. 따라 철이 들어야 경제관념이 생기고 돈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밥값을 할 수 있을 때 철이 든다. 밥값을 한다는 건 돈의 절박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밥벌이의 지겨움도 고스란히 경험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스스로 번 돈은 아무리 적어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과는 다르다. 따라 인생에서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불평이나 한탄으로 날려버리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다. 그리고 남들을 이기거나 남들에게 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내 몫만큼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그러니 딸아, 삶 속에서 재미를 놓치지 말아라.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와 너를 시험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떨칠 수 없을 때, 사는 게 죽기보다 힘이 들 때 그 말을 떠올리면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 딸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뜨겁게 살아가거라. 나는 그런 너를 항상 응원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책 속의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뜨겁게 살아가라. 나는 너를 항상 응원할 것이다. 30년간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틀어 딸들에게 권하는 삶의 태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 그리고 무엇이든 경험해 보기를 꺼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두 발로 걷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말을 제대로 할 때까지 쉴 새 없이 옹알댑니다. 이처럼 수많은 실패가 쌓여 성공의 경험을 가져옵니다. 이때의 성공은 경제적 안정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처럼 세상의 잣대에 따른 획일화된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가운데 자기만의 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간 결과 이룩한 자기 고유의 성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인생 내공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고민만 하면서 꿈을 내지 말고 안 될 것 같다며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무엇이든 시도해 봐야 합니다.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저자는 일, 사랑, 인간관계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한 딸 아이의 엄마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제 딸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딸아, 사랑한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말은 곧 네가 어떤 선택을 하건 그 결과가 어떻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네가 그랬듯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렴. 해보고 안 되면 뭐 어떠니? 까짓거 쉬어가면 그만이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삶의 재미를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너를 항상 응원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딸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